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국과 프랑스 간 기업인과 취업 인턴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상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4일 한국과 프랑스 간 정상회담 시 한불 기업인 및 취업 인턴의 상호 진출 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파리에서 실무협상이 개최됩니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수석대표는 안영집 제2동포 영사국장입니다. 프랑스 측은 프랑스와 루카스 내무부 이민국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대국의 주재원으로 파견되거나 청년들이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비자 발급을 보다 간소화시킴으로써 양국 간 경제,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례 브리핑 후에 전부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의 UN 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입니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영어로 GGGI입니다. 연구소의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이 뉴욕 시간으로 12월 16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국제기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금년 6월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 공적개발 원조 적격기구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즉, 이 연구소가 사용하는 예산이 ODA로 카운트되게 되었습니다. UN 총회는 비국가기구 그리고 정부 간 기구 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심의를 통과한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만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기구가, 즉 GGGI 같은 정부 간 기구가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면 UN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UN 총회 옵서버 지위를 보유한 비국가 및 정부 간 기구는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GGGI가 UN 총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UN 유관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고 또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 성장 관련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UN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제16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12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성문업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입니다. 일본 측 수석대표는 미나미 히로시 외무성 지구규모과제 심의관실 부국장입니다. 그리고 양국의 관련 부처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이미 해오던 기존협력 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더 발전시켜 갈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영내 협의체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영내 환경협력 관련 협의체에서 어떻게 협력을 갈 것인지,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 양국 관심사항과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환경 문제를 둘러싼 협력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한중앙아의 밤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앙아의 밤 행사가 12월 18일 외교부 주최로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협력 확대 및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 외교를 기조로 그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한중앙아의 밤 행사를 통해 이러한 교류와 협력사업 성과들을 논의하고 또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둔 인사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키르기즈 대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한국에 공관을 개설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이 대표단도 참석합니다. 이 이외에도 외교사절단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즉 산업계, 학계 등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인사들 간 네트워킹이 보다 강화되고 우리 기업과 민간단체들이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남미 자원 및 인프라 관련 심포지움 개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건설 관련 기업이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 서울에서 대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기업이 해외 건설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가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이 심포지움은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협력센터가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JTBC 윤서령 기자입니다. 어제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잖아요. NSC 기구 상설화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취하고 있는 후속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최근에 북한 동해안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NSC 사무처 상설화는 외교부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행해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외교부가 먼저 취하는 조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그 북한 상황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현재 그 부내에서 장관을 정점으로 해서 주말을 포함하여 긴밀하게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면서 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 미중일을 포함한 또 러시아, 미중일러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이런 주요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이 대외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런 면밀한 분석과 그리고 또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내에서는 장관을 정점으로 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관련국들이 아주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갈 생각입니다. 네. 연합사 엄병철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라는 표시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에서 여기 조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일본 정부가 우리의 거듭된 그런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거듭 밝혔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야 된다고 수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일 우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난 후에 아마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발언, 주장, 그리고 몰역사적인 이런 조치에 대해서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이러한 주장들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도통신 마사모토라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그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전체적으로 뭐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방위력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 독도 말고 다른 부분 전체적인 일본 이렇게 방위력 강화를 명기한 그 방위대강 그리고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한 데에 대한 전체적인 논평 같은 걸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거듭 일본 정부의 그런 방위안보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그동안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지역의 안정이 저해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헌법의 이념 그리고 전수방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투명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북한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좀 여쭤보면은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외교부의 판단, 특히 4차 핵시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아닌 그것을 직접 그 문제를 소요 임무로 하고 있는 부서가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 4차 핵실험 가능성 관련해서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의 기술적인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통일뉴스 김치강 기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과 주요 쟁점 같은 거 소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정부로서는 그 한미 간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우리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감안하면서 협상에 임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그 많은 숫자에 걸친 그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 타결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현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협정을 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에 지금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네. 이경수 차관보하고 일본 외무성 사이키 아키타카 차관하고 이제 뭐 회동을 가질 거다.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의장국 문제를 논의하기로 할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사전에 좀 진전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경수 차관보는 한중일 삼국협력 우리 측 고위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협력 고위급 대표로서 삼국협력 문제를 협의하기에 현재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 기회에 사이키 외무사무차관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냐는 건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의장국 순번에 관련해서 좀 네. 진전이 있는 건지 내용과 어느 쪽이 맞는 게 맞겠다. 다음번이 일본이니까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라면 일본이 어떤 의향을 표명해 온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내년에 누가 의장국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협의 중에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사히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이견스 장관부님의 도쿄 방문에 관련해서 올해 안에는 그러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은 뭐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위장국에 대한 그러면 한국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는 한국이 하겠다든지 어떤 입장 지금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이키 일본 외무성 차관이 서울에 방문해가지고 한일 전략 대화를 올 25일쯤에 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내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 누가 의장국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과정을 전부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울 상황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혼선을 불러일으켜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 그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도 그러한 방향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서 우리 측 외교부 1차관하고 전략 대화를 하는 문제는 아직 날짜나 의제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한미 차관 대화를 위해서 지금 1차관께서 방미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정과 주요 의지 같은 거 소개하실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시간으로 17일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카운터파트, 즉 미 국무성 정무차관하고 정무차관의 부장관, 제가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부장관하고 한미 간의 이런 차관급 전략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한 기회에 국무성, 그리고 또 백악관 등의 이런 한미 관계에 관련되는 인사들을 만나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이 방미 결과는 아마 적절한 기회에 현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마치기 전에 아까 그 질문하신 그 일본의 이 국가안보 전략인가요? 거기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 그리고 이 정계에서 이러한 부당한 주장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일 우호의 길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경수 차관보는 한중일 3국 협력, 우리 측 고위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3국 협력 고위급 대표로서 3국 협력 문제를 협의하기에 현재 일본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 기회에 사이키 외무사무차관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냐는 건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의장국 순번에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는 건지 내용과 어느 쪽이 맞는 게 맞겠다. 다음번이 일본이니까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라면 일본이 어떤 의향을 표명해 온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내년에 누가 의장국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협의 중에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이경수 차관부님의 도쿄 방문에 관련해서 올해 안에는 그러면은 한중일 정상회담은 뭐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위장국에 대한 그러면 한국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는 한국이 하겠다든지 어떤 입장 지금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이키 일본 외무성 차관이 서울에 방문해가지고 한일 전략 대화를 올 25일쯤에 하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내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에 누가 의장국을 맡을 것인가에 한국 측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과정을 전부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울 상황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혼선을 불러일으켜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 그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도 그러한 방향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서 우리 측 외교부 1차관하고 전략 대화를 하는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전체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방위력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 독도 말고 다른 부분 전체적인 일본 이렇게 방위력 강화를 명기한 방위대강 그리고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한 데에 대한 전체적인 논평 같은 걸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거듭 일본 정부의 그런 방위안보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그동안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지역의 안정이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헌법에
이념, 그리고 전수방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투명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북한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좀 여쭤보면은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외교부의 판단, 특히 4차 핵시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아닌 그것을 직접 그 문제를 소요 임무로 하고 있는 부서가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그 4차 핵실험 가능성 관련해서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의 기술적인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통일뉴스 김치강 기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과 주요 쟁점 같은 거 소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정부로서는 그 한미 간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우리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감안하면서 협상에 임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그 많은 숫자에 걸친 그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 타결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현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협정을 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에 지금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네. 이경수 차관보하고 일본 외무성 사이케 아키타카 차관하고 이제 회동을 가질 거다.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 의장국 문제를 논의하기로 할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사전에 좀 진제 심의관실 부국장입니다. 그리고 양국의 관련 부처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이미 해오던 기존협력 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더 발전시켜 갈 것인가를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영내 협의체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영내 환경협력 관련 협의체에서 어떻게 협력을 갈 것인지,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 양국 관심사항과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환경 문제를 둘러싼 협력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한중앙아의 밤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앙아의 밤 행사가 12월 18일 외교부 주최로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협력 확대 및 상생과 협력의 대중앙아 외교를 기조로 그간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에 한중앙아의 밤 행사를 통해 이러한 교류와 협력 사업 성과들을 논의하고 또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둔 인사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 키르기즈 대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한국의 공관을 개설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의 대표단도 참석합니다. 이 이외에도 외교사절단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즉 산업계, 학계 등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인사들 간 네트워킹이 보다 강화되고 우리 기업과 민간단체들이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남미 자원 및 인프라 관련 심포지움 개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건설 관련 기업이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 서울에서
대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기업이 해외 건설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가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이 심포지움은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협력센터가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JTBC 윤서령 기자입니다. 어제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잖아요. NSC 기구 상설화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취하고 있는 후속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최근에 북한 동해안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NSC 사무처 상설화는 외교부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행해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외교부가 먼저 취하는 조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그 북한 상황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현재 그 부내에서 장관을 정점으로 해서 주말을 포함하여 긴밀하게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면서 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 미중일을 포함한 또 러시아, 미중일러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이런 주요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이 대외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런 면밀한 분석과 그리고 또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내에서는 장관을 정점으로 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관련국들이 아주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갈 생각입니다. 네. 현암시장 엄병철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에서 여기 조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일본 정부가 우리의 거듭된 그런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거듭 밝혔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야 된다고 수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몰역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일 우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이 정례 브리핑이 끝난 후에 아마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발언, 주장, 그리고 몰역사적인 이런 조치에 대해서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이러한 주장들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통통신 마스모토라고 네. 합니다. 관련해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국과 프랑스 간 기업인과 취업 인턴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상 개최입니다. 지난 11월 4일 한국과 프랑스 간 정상회담 시 한불 기업인 및 취업 인턴의 상호 진출 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파리에서 실무협상이 개최됩니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수석대표는 안영집 제2동포 영사국장입니다. 프랑스 측은 프랑스와 루카스 내무부 이민국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대국의 주재원으로 파견되거나 청년들이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비자 발급을 보다 간소화시킴으로써 양국 간 경제,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례 브리핑 후에 전부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의 UN 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입니다.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영어로 GGGI입니다. 연구소의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이 뉴욕 시간으로 12월 16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국제기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금년 6월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 공적개발 원조 적격기구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즉, 이 연구소가 사용하는 예산이 ODA로 카운트되게 되었습니다. UN 총회는 비국가기구 그리고 정부 간 기구 등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심의를 통과한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만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기구가, 즉 GGGI 같은 정부 간 기구가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면 UN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UN 총회 옵서버 지위를 보유한 비국가 및 정부 간 기구는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GGGI가 UN 총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UN 유관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고 또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 성장 관련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UN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 간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개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제16차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12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성문업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입니다. 일본 측 수석대표는 미나미 히로시 외무성 지구 규모 과제